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맞대응으로 전쟁을 치르는 건 승리는커녕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에요. 마크,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파치 헬리콥터를 격추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 우리는 보복해야 해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F-10이 발표된 거였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비례적으로 대응했으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가장 큰 원칙은 항상 미국인을 죽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타고 있던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생명 손실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신뢰가 되지 않길 바라지만 단순하게 말해서 보복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부분적으로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란에 이렇게 많은 압박을 가하고 그들의 도시를 봉쇄하고 있다면 맞죠? 그리고 그들의 항구를 봉쇄하고 있고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경제가 하루에 수억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면 맞죠? 그리고 그들의 경제가 자유 낙하 중이고 정권에 이렇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 맞죠? 그리고 당신들은 내내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여기저기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죠. 맞습니까? 실제로 알다시피 그들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당신이 오랫동안 말해왔던 즉 체제 변화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사람들이 우리는 물도 못 받고 전기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고 말할 테니까요. 이제 테헤란에 대한 폭격이 더 이상 없으니 우리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려도 체제 변화를 이루는데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 드디어 워싱턴에 이 악한 정권에 대해 뭔가를 할 대통령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도움이 곧 올 거예요 라고 했죠. 그리고 물론 그 후 몇 주가 지나서야 에픽 퓨리를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번복하고 있냐고요? 그는 우리는 합의를 원한다. 우리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누군가가 그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화가 나서 베이루트를 공격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도요. 혹은 그래, 아주 조금만 보복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불가능한 협상을 맺는데 집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타협을 한다면 그건 미국이에요. 이란 국민들도 그걸 보고 매우 실망하고 있어요. 걸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권을 속이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면 사실 그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마지막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정권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능력을 무너뜨리고 농축 우라늄도 그곳에서 빼내는 것이죠. 가치 없는 멍청한 종이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적들이 당신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죠. 카스트로가 이란 지도부와는 다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가 공산주의와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한가운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조종사가 쿠바의 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당한 사건이죠. 그리고 케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못 본 척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슬픈 진실이죠. 만약 케네디가 반응했다면 사태가 커져 초강대국 간 핵전쟁으로 번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그렇다면 트럼프가 옳다는 겁니다.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가끔씩 그들을 타격하되 특히 그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과 그들의 나라, 항구 등에서의 고립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란인들이 우리가 언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언제 고조시키지 않을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까? 아니죠. 그게 제 요지입니다. 소모전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통 적이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속 공격하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해요. 이건 소모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정말 대단하죠. 이란에 대한 금수 조치는 정말 훌륭한 조치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걸 미국 미사일로 하든 B2 폭격기로 하든 아니면 경제적으로만 그들을 옥죄든 상관없어요. 저는 전쟁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그건 이슬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다 죽일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다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12번째 이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알라가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믿어요.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중동과 전 세계를 장악할 거예요. 그건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어떤 압박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미국인이 죽어야 하나요? 그는 미국인이 죽으면 그건 잠깐만요. 어떤 법 체계에서도 만약 제가 당신 머리에 총을 쏘고 당신이 살아남는다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다면 그건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처벌은 마치 제가 당신을 살해한 것처럼 똑같아야 해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어떤 발사체든 날아오면 우리는 베이루트를 강하게 타격하겠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드론 발사가 몇 번 있었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모두 요격했어요. 그건 해당되지 않고 정말 끔찍해요. 미안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적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적이 그걸 보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약해졌다고 해도 알잖아요. 그건 정말 끔찍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그냥 좋아요. 이제 멈추자고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네타냐후가 가능한 한 워싱턴에 맞춰야 한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제 생각은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대립 중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핵 문제와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걱정스러운 질문을 한번 살펴보죠. 그렇게 하기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주제로 넘어가죠. 저는 단지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신이 사실관계를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저는 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당신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둘 다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긴 하죠.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인미수는 실제 살인과 같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끔은 같은 형벌을 받기도 해요. 법적으로 살인미수와 살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아이언돔이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단지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만을 구할 뿐이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아이언돔 시스템을 기억합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로켓을 쏠 때 이를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시청자나 청취자 중에는 모를 수도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로켓을 요격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화살통이요. 화살통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로켓을 쏘고 있는데 당신에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다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언돔이 생기는 순간 나는 그 위협을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언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대응에 더 많은 유연성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말하는 건 만약 그들이 로켓을 쏘았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면 우선 그건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발사해 당신을 죽이려 해도 당신이 그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면 이는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이 유리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가 언제였죠? 2월 58일이었나요? 2월 28일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월 28일 몇 주 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가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할 때, 편리할 때, 그리고 적에게는 가장 나쁜 시기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끔찍한 거래 집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제 잠시 JD 벤스가 팍스 뉴스에서 제시 워터스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많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익이 갈라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은 이스라엘은 자체 목표가 있지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주요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더 나아가 지난 1년 반 동안 일어난 일들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이 믿고 있고 저도 옳고 생각하는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넘기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면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물론 우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무기에 의해 가장 먼저 파괴될 나라가 어디일지 맞춰보세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죽음을 외치는 그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핵무기 첫 표적이 될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익은 그들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좋은 장기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JD 벤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 내에서 이스라엘 편이 아닌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고립주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의 말투조차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말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좋아할 수도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겹고 사악한 물라들과 혁명 수비대와 맺는 어떤 합의도 좋을 수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 내의 분열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국제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관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리고 더 고립주의 전통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해외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비오가 한쪽, 벤스가 다른 쪽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루비오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인들과 아마도 루시 블룸은 대통령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벤스가 발언했을 때 바로 그런 목소리가 드러난 거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의 본질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비슷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우리는 훌륭한 친구이고 동맹이며 함께 싸우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미국 이익은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이익은 네타냐후 총리가 챙깁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물론 그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는 이스라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핵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란이 무장시키고 자금을 지원하며 후원하는 대리 세력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그들을 모두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 싶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권 교체도 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벤스가 표현한 입장, 즉 우리가 핵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바마식 합의가 아니라 이 정권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제거하는 진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미소 짓는 이유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조건에 맞을 때만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겁쟁이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트럼프는 물러터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는 오바마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세 가지 고려사항이라면 맞죠? 그가 어떻게 핵 문제 나쁜 합의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최우선 순위는 핵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뻔뻔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네, 우리도 우리만의 이익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연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니까요. 그건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거래란 없습니다. 좋은 거래는 없어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핵무기를 원한다면 트럼프도 처음에 자신의 목표를 밝혔어요. 그는 정권 교체를 말한 적 없고 이는 이란 국민들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도움이 올 것이라 했을 때 직접 촉진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요? 정권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너뜨려야 했죠. 하지만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핵무기를 빼앗고 미사일을 빼앗고 대리 세력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지 못하게 해야 하죠. 알겠어요?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 트럼프가 계속해서 2주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당신들의 비폭격기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멈추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그들과 협상할 거예요. 우리는 보낼 거예요. 그는 그의 두 사위를 보낼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요. 제 말은 제렛 쿠셔너 그리고 저는 탐 벨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시리아나 터키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요. 알겠죠? 그리고 당신은 위코프와 제이디 벤스도 보냈어요. 그들은 곧 이야기하자. 곧 계약서에 서명할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째로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이란 정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계속 고집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 계속해서 걸프만에 미사일을 쏠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가 나쁜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합의가 없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그들과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항복해야 합니다. 완전한 항복이라고 한 사람은 트럼프 본인이었어요. 그는 계속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저도 알아요. 기름값이 오르는 등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독립기념일 행사도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전쟁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이 좋아하든 말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공격하는 분들께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커 칼슨 계열의 공화당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은 저에게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야. 우리 군인이 너희를 위해 죽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아무도 미국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 없어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건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초강대국이어야 하고 당신의 적들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 이 전투에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을 쓰지만 저는 그들이 의미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군인들을 무언가를 위해 죽으라고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군인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싸우러 보내는 거예요. 군인은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역시 군인의 엄마로서 이 말을 할 완벽한 권리가 있어요. 이건 제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악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죠. America First라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작은 물라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게 어떻게 America First가 될 수 있겠어요? 이제 제이디 벤스의 말투에 대해 답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전에 정확히 말했듯이 그건 좀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가 우린 핵 문제만 신경 쓰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안 들면 말든지 받아들이라고 말한 거 맞죠? 사실 트럼프도 네타냐후에게 비슷한 말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내가 말하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죠. 맞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깔보는 듯이 말하는 걸 듣는 게 기분 좋지 않죠.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맞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건 그의 성격 때문일까요? 아마도요. 그는 아마 모두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벤스가 그렇게 하는 건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을 반대해서일까요? 가능성은 있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강경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요. 마가 지지층 내 일부 소수의 큰 목소리 집단 때문입니다. 그들은 네타냐후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며 이게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결정권자다. 이스라엘이 싫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강조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동맹이에요. 말씀대로 표현만 다를 뿐 그들이 더 주도적인 쪽 맞죠? 우리가 이 지역의 강국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강국이지만 그들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은 항상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들이 항상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합의 문제에 대해 말이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매우 일관적이었고 저 역시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일관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환상이 없습니다. 저는 혁명 수비대나 아야톨라들의 환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파괴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만약 그들이 마법 버튼을 눌러서 이스라엘이 거대한 버섯구름 속에 사라질 수 있다면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아무런 환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틀 안에서 그렇죠? 경제력으로 그리고 이 봉쇄를 통해 분사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습을 통해 그리고 그 정권의 약점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면 네타냐후가 필요하다고 말한 일을 해내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즉 모든 고농 주구라늄이 이란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라늄 농축 능력 자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얻을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모두 오바마 합의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만약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건 좋은 합의입니다. 물론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다른 것도 원하지만 완벽함에 집착하지 마세요. 좋은 합의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맞죠? 이란과의 핵 합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루시 블럼, 당신도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트럼프가 계속해서 자신의 조건으로 그 합의를 원한다고 말할 때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항복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들은 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입장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그 길로 가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건 제가 전에 말했던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저 마크 레그버가 지지할 일입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항복 대신 합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항복하면 제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핵 물질을 확보하고 이란을 막겠다고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20%만 농축된 우라늄도 포함해서 그건 쉽게 폭탄 수준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요. 들어가서 가져와야 해요. 무슨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동의해야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을 이겨야 해요. 그들에게 조건을 강요해야 해요. 들어가야 해요. 지금 미국인들은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려고 군대를 보낼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대표해서 두 나라를 대표해서 서방 세계와 이 지역을 대표해서 단지 이스라엘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그로이퍼들이 저보고 미국 군인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비난할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나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당신이 좋은 합의가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왜 당신이 이기고 있는 사람들과 합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항복하고 백기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선 트럼프가 말했듯이 우리는 더 강하다고 말해야 해요. 물론 그는 훨씬 더 강하죠. 우리는 이란을 2주 만에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했던 말과 비슷해요.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란 전체를 쓸어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 당신이 들어가서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봐요. 우리가 그 시설들을 폭격했잖아요. 그는 말했어요. 봐요. 크고 멋진 B-2 폭격기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잔해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제 당신이 가서 그걸 파내세요. 만약 이란인들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이란인이라고 부르는 게 싫어요. 이란 국민들은 그들의 정권과는 다르거든요. 알겠죠? 만약 저기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이 직접 들어가서 그들에게 강제로 시키거나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당신과 함께 하도록 강요하거나 당신이 하는 동안 그들을 멀리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만약 그게 너무 위험하다면, 만약 그 물질이 너무 위험하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장소들이 안전하다고 했지만 누가 알겠냐고 했어요. 요점은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10년 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들은 오바마처럼 다시 시간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는 오바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봐왔듯이 어떤 말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지지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껴요. 그의 반대자들은 그가 뭘 해도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불안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할 때 너무 외교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히틀러와는 협상하지 않아요. 협상하지 않아요. 보스턴 교살범이나 잭 더 리퍼와는 거래하지 않아요. 그들과는 거래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을 정복해야 해요. 그들은 범죄자들이에요. 알겠죠? 당신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당신이 반드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말하듯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슬람 공화국과 그 대리인들에 대해 당신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힘을 행사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모두에 찬성합니다.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그 지렛대 효과의 목표는 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일요일 NBC의 Meet the Pre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만 보도했고 그게 뉴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는 더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그가 핵먼지라고 부르는 것, 즉 B-2 폭격기가 시설을 파괴한 이후 지하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맞죠? 그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가 할 수 있냐고, 만약 거래가 없으면 군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어에게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곳에 정말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지켜보는 많은 위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 있고 여기 이름표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맞죠. 그곳이 파괴되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볼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축 우라늄을 손댈 수 없는데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란이 문제를 안고 있고 그들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의 흐름이 이스라엘과 미국 쪽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그걸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여러분의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는 한 오바마처럼 양측과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는 못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는 끝까지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다릴 겁니다. 아마도 그는 11월 이후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몇 달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가 무엇을 하든 만약 끝까지 버티고 압박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죠? 이란인들은 금융 자금 해제를 원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걸프 지역에서 자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거래의 일환으로 이제 알다시피 그냥 양의 각서일 뿐이라고. 그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니 네가 뭔가를 이행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재 완화도 네가 이행할 때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라늄을 이란에서 반출하면 뭔가를 얻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거래의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뭔가를 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그 방사성 먼지를 꺼내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카메라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냥 실행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과 어쩌면 중국만이 그 잔해 밑을 파낼 기술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빨리 실행하자는 겁니다. 당신은 기다릴 시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쯤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또한 미국이 모든 예비 선거를 치르는 것도 지켜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예비 선거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제 막 실제 선거가 언제 열릴지 날짜를 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적 절차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 이미 9월 초는 제외됐어요. 그리고 곧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9월 중순도 제외될 거예요. 9월 말은 유대인 명절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10월에 선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마크. 들어봐요. 당신과 논쟁하는 건 즐거웠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두고 봐야겠죠. 왜냐면 저는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낙관적이고요. 그러니 두고 봐요. 아마 그게 우리 성격 때문일 거예요. 다음 주에 봐요, 루시.